글로벌 용병 기업 바빌론. 바빌론 내 용병팀 중 최고라고 할 수 있는 1팀에 파신 끄라덱이 있었다. 전우이자 바빌론 용병 중 전설로 불리우는 정진만이 이끄는 1팀 소속으로 함께 작전을 수행하는 파신은 무에타이 선수 출신으로 뛰어난 무력과 택티컬한 용병술로 수많은 작전을 성공리에 수행했고 어느덧 10년의 경력이 되어가고 있었다. 용병이라는 특성상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또는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다른 누군가를 죽일 수밖에 없었고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파신은 많은 고비를 넘기며 지쳐갔지만 사랑하는 아들의 희귀병을 고치기 위해 큰 돈을 벌어야 했고 지치고 힘들 때마다 사랑하는 가족과 아들을 생각하며 힘든 용병 생활을 버텼다. 온 세상이 핏빛이었던 그였지만 정진만과 같이 목숨을 맡길 수 있는 전우와 함께했기에 사로를 넘나드는 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고 가끔 베일과 성조같이 마음이 맞지 않는 동료도 있었지만 지금 그에게 그런 불평은 사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전우인 정진만에게 베일이 수상하다는 얘기를 듣게 된다. 그 내용은 작전 수행 중 베일이 민간인이나 투항한 적군을 아무 이유 없이 죽이고 그것을 즐긴다는 것. 파신도 베일의 이상한 행동을 느끼고 있었지만 함께 작전을 수행하는 동료로서 든든한 것도 사실이었기에 그저 기우였다고 생각하며 잊어버리고 할 때 진만의 입에서 베일이 나온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팀에 소속된 팀원으로서 어떠한 결정권도 없었고 한편으로는 팀장인 진만이 베일의 문제를 해결하리라 생각도 들었다. 베일의 행동은 날이 갈수록 점점 심해졌고 결국 작전지의 국가에서 법정에 서는 일까지 생긴다. 그 일은 정진만의 진술로 유야무야 해결되었지만 그때부터 파신의 마음은 복잡해졌고 이대로 괜찮을까 하는 걱정과 이 일을 계속 해야 하는지 고민이 계속되었다. 그러던 중 결국 팀장인 진만과 베일이 작전 중 부딪히는 상황이 발생했고 그날 베일이 건물 폭파에 휩쓸려 사망했다는 소식을 뒤늦게 들었다. 건물이 폭파되었을 때 파신을 포함한 다른 팀원들은 이미 현장에서 철수한 상태였고 건물에는 진만과 베일 두 사람이 있었기에 바빌론은 진만을 조사했지만 단순 사고로 처리되어 이 일로 팀장인 정진만은 바빌론을 퇴사했다. 팀장이 퇴사한 후 1팀은 사실상 와해되었고 팀원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파신도 다른 팀에 배속되어 용병 생활을 계속하던 중 베일이 살아 돌아왔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고 지금은 퇴사한 정진만이 그날 베일을 죽이려 했다는 배신자라는 것과 이에 복수하기 위해 이전 팀원들을 회사 몰래 소집한다는 소문을 듣게 된다. 정진만과 베일 간의 문제에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았던 파신은 자신도 연루되기 싫어 그 길로 바빌론을 퇴사했고 한국에 머물면서 다음 거취를 고민하게 된다. 며칠 뒤 복부에 총을 맞은 정진만이 파신의 집으로 찾아왔고 놀란 파신은 그를 치료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린 진만에게 파신은 대체 왜 동료를 배신했는지 따졌고 진만은 원래대로 돌려놓으려고 했다고 답한다. 파신은 더 이상 이 일에 엮이기 싫으니 바로 나가라고 했고 정진만은 그에게 마지막으로 총을 부탁한다. 단 하나 남은 자신의 총을 건네준 파신은 떠나는 진만을 보며 그가 죽지 않기를 바랬다. 다행히 정진만은 살아서 다시 파신을 찾아왔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아직 초등학교도 가지 않은 어린 조카를 데리고 온 것이다. 파신은 진만에게 베일이 죽은 날 그날의 진상을 들었고 민간인에게 수류탄을 던진 베일의 만행과 납치당한 여인을 도우려다 베일에게 들켜 사투를 벌인 이야기, 폭탄이 터질 때 베일이 건물 안에 있었지만 그의 시체는 찾지 못한 것까지, 그리고 죽은 줄 알았던 베일이 살아 돌아와 복수하기 위해 바빌론과 함께 정진만을 찾아왔고 파신이 그를 만났을 때는 이미 그의 조카를 제외하고 가족이 모두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누워 자고 있는 진만의 조카를 보며 고향에 있는 아들을 떠올렸을까? 파신은 언제 다시 들이닥칠지 모르는 베일의 위협을 대비하고자 하는 진만과 함께 하기로 하였고 진만의 조카인 정지안을 지키다 죽은 혼다가 운영했던 쇼핑몰을 운영할 계획인 진만을 돕기로 한다. 진만의 고향에 쇼핑몰을 구축한 정진만은 그의 집과 쇼핑몰을 요새로 만들어갔고 파신도 그와 함께 했다. 그날 이후 다행히 베일과 바빌론의 낌새는 조용했고 파신은 바빌론에서의 마지막 작전에서 정진만이 구한 소민해를 훈련시키며 언제 있을지 모를 위험에 대비했다. 어느덧 쇼핑몰의 규모는 날로 커져갔고 정진만의 조카인 정지안도 고등학생이 되었다. 쇼핑몰과 삼촌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지안에게 조금씩 정이 들어가던 파신은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지안에게 무에타이를 가르치게 된다. 사실 지안이를 지키기 위한 진만의 부탁도 있었다. 하지만 무턱대고 가르친다고 할 수는 없기에 상황을 보던 중 진만의 기지로 지안에게 무에타이를 가르치게 된 파신은
그녀를 군뱅이라고 자극하며 혹독하게 가르쳤다. 금방 포기할 줄 알았던 가녀린 소녀는 어느새 본인을 지킬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되었고, 그때쯤 진만에게 쇼핑몰이 노출되었을 때를 대비해 기존의 진만의 집이 아닌 다른 곳에 쇼핑몰을 따로 구축하고자 하는 계획을 듣게 된다. 곧바로 파신은 진만의 동료인 박진우, 곽철승과 함께 새로운 기지를 구축하기 위해 진만의 동네를 떠났다. 지안에게 작은 편지 하나를 남기고. 파신은 새로운 곳에서 제2의 쇼핑몰이자 기지를 구축하면서도 브라더를 통해 간간히 지안의 소식을 들었다. 두 번째 기지가 구축이 완료되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을 때쯤 정진만에게 바빌론이 움직였다는 소식을 접한다. 지안의 목소리를 위조해 진만을 협박했고, 그는 거짓임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이 먼저 움직이기 위해 죽은 척 바빌론을 속이고 두 번째 기지로 이동했다. 파신을 포함한 정진만의 동료들은 즉시 다음 계획을 준비했다. 정진만의 계획은 바빌론이 쇼핑몰을 점거하기 전에 먼저 바빌론과 베일을 치고 바빌론의 서버를 빼앗는 것. 그들은 빠르게 바빌론의 본진으로 움직였다. 파신의 역할은 곽철승과 함께 바빌론 내부로 침투하는 것이었고, 청소차에 숨어 막 바빌론 내부로 침투를 완료했을 때쯤 진만에게 후퇴하라는 명령을 받는다. 이유는 코드 레드들의 선배격인 김 선생이 그린 코드와의 규칙을 어기고 쇼핑몰을 점거하러 왔고, 진만의 조카인 지안이 위험에 빠졌다는 것. 현장에 소민회가 있었지만 레드 코드들과 바빌론의 화력에 도움이 필요할 것이라는 진만의 판단이었다. 그는 파신에게 지안을 지켜줄 것을 부탁했고, 파신은 곧바로 정진만의 집이자 쇼핑몰로 이동했다. 진만의 집에 도착한 파신의 눈에는 이미 한 차례 습격이 끝난 후 아수라장이 된 집이 보였다. 서둘러 안으로 들어간 파신은 지안의 방에서 위기에 처한 지안을 보았고, 그녀의 얼굴에 칼을 들이미는 쿠마의 머리에 대검을 꽂아 그녀를 구한다. 동네를 떠난 뒤 오랜만에 보는 지안의 얼굴. 파신은 속으로 너무나 반가웠지만 상황이 급박했기에 자신을 보며 기뻐하는 지안의 포옹을 마냥 받아줄 수는 없었다. 그는 먼저 총에 맞아 쓰러져 있는 미네를 침대에 눕히고 응급처치를 한 뒤 죽어있는 용병들에게서 무기를 빼서 정비했다. 이런 상황에도 당황하지 않고 행동하는 파신의 능숙한 움직임에 지안이 사부도 킬러냐는 물음에 순간 파신은 할 말을 잃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 어찌 보면 사실대로 말해도 되겠지만 왜일까? 차마 지안에게 말할 수 없었다. 마치 자신의 아들에게 숨기듯 파신은 무사하니 다행이다라는 말을 하며 넘기려 했지만 지안은 단호하게 이 상황이 끝나면 솔직히 말해달라고 말했고, 파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잠시 후 소민회가 정신을 차렸고 파신은 정지안, 소민회, 브라더와 함께 지하의 쇼핑몰로 이동하고자 하였지만 브라더가 화장실로 연결되는 비밀 통로에 폭탄이 설치되어 있어 내려갈 수 없다고 말한다. 쇼핑몰의 관리자가 항상 상주해야 하는데 지금 모두 밖에 나왔으니 비상시를 대비해 설치한 폭탄이 터질 것이라고. 비상이 해제되려면 아직 20시간이 남았다는 말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중 거실에 쓰러져 있던 로봇이 갑자기 움직였다. 놀란 미네와 파신은 로봇을 경계하며 근처로 다가갔고, 로봇은 잠시 무언가 교정하듯 움직이더니 강한 음파를 내뿜으며 주변에 있는 모두를 제압했다. 귀를 통해 머리를 쥐어짜듯 하는 고통을 주는 강한 음파 공격에 파신을 비롯한 모두는 속수무책이었고, 총으로도 로봇의 작동을 멈추게 할 수는 없었다. 파신은 귀와 머리의 통증을 애써 참으며 지안에게 화장실 통로로 대피하라 소리쳤다. 파신과 미네도 화장실로 이동하려는 찰나 이성조의 집차가 집으로 돌진해 부딪혔고, 다행인지 로봇은 차와 부딪히며 작동이 멈추게 된다.